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이란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자산 규모가 최소 5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가 되었네요. 가끔 제가 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힘든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늘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만난 지 10개월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친구들과 여름 휴가 때 놀러 갔던 바닷가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부끄럽지만 흔한 말로 헌팅으로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제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연애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휴가지에서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났으니 사실 좀 진지하게 만나지기는 꺼려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나 연하이기도 했고 워낙 외모도 호감형이라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잘생긴 애다가 연하면 더 좋지 뭘 고민하냐고 했지만 사실 저는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연하에 인기도 많은 젊은 남자가 진지하게 연애할 생각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괜히 망설여지더라고요. 반면 남자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와 결혼하게 될 것만 같은 운명을 느꼈다면서 저와 꼭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더군요. 제 직업이 비서라는 얘기에 평소 정장 입은 여자가 이상형이었다면서 너무 멋있다고 만날 때마다 저를 추켜 세웠어요. 결국 저는 달콤한 말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4살이나 어린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죠. 연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나 보더라고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긴 했었는데 데이트할 때 보니 차도 외제차에 씀씀이도 또래보다 컸어요. 평소 명품도 고민 없이 턱턱 사고 제게 선물도 자주 사주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가의 가방이나 구두도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려면 지금부터 돈을 좀 모아둬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자신감이 넘쳐서 오히려 제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사실 허세 부리는 것 같아 보일까봐 내가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야. 요즘 건물주 시아버지가 최고인 거 자기도 알지? 남자친구가 30도 안 된 나이에 사업까지 하고 돈도 잘 쓰는 게 아버지께서 재력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거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점이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해맑음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절약정신이 투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중요한 일에 쓰는 거라고 배우면서 컸습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남의 신세 안 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남자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쓰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집안에서 도움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 결혼 상대로 마음에 쏙 드는 정도의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 제가 옆에서 내조하면 미래를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남자친구의 말을 농담처럼 웃어넘겼어요. 아직 그러기엔 남자친구 나이가 너무 젊지 않냐고 둘러대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준비했더라고요. 여자에게 프로포즈란 게 얼마나 특별하고 로맨틱한 건지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인생에 딱 한 번뿐이잖아요. 남자친구가 불러서 차에서 내려보니 친구들과 결혼해줄래?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트렁크에 꽃다발에 반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황홀할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친구들까지 우르르 함께였으니 분위기에 휩쓸려 바로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승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희 언니에게만 살짝 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줬었거든요. 그러자 언니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하냐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게 급하게 해서 좋을 게 없다면서요. 사실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결혼 3년 만에 형부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거든요. 남자는 겉만 봐선 몰라. 적어도 1년은 넘게 만나봐야 하는 거야.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꼭 먼저 만나봐야 되는 거고. 너 언니 말 새겨들어. 결혼은 현실이다. 언니는 결혼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래도 제게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매일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거든요. 몇 년씩 연애하고 결혼해도 절대 모르는 게 사람 속이라면서 제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언니 말을 듣다 보니 제가 너무 결혼에 대해 쉽게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한번 놀러오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벌써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예비 시부모님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한남동에 2층짜리 전원주택이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도 한 분만이 아니라 적어도 3분은 넘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빨리 오라고 성하더니 또 어딜 나간 거야. 자기야,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드리자. 아버지는 방에 계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잠깐 외출하셨다가 들어오는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른들을 만나뵐 생각에 티는 안 냈지만 많이 긴장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께 인사드리자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1층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이 넓고 고급스러운 게 정말 좋아 보이기는 하더군요. 노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친구 앞이라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사실 놀랐어요. 커다란 방 안에는 병실에서나 볼 법한 침대가 가운데에 떡하니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죠. 남자친구 말로는 분명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는데 언뜻 보아도 80세는 훌쩍 넘어 보이셨어요. 아직 30도 안 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많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곧바로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남자친구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네요. 놀랐지. 사실 우리 친아버지는 나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지셨어. 그리고 몇 년 전에 새아버지랑 재혼하셨거든. 그런데 재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새아버지가 루게릭병에 걸리셨다는 걸 알았어.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너무 힘들었겠다.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셔서 그런지 그래도 아버지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거든. 지금도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돼.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예쁘죠? 저는 남자친구가 마냥 철없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 밝아 보였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저 준우 씨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작은 소리를 내며 반갑다고 하셨죠. 루게릭병 진단받은 지 꽤 오래되셔서 상태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혈색이나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이셨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님께서 열심히 간호하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은 없는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따님이 한 분 계시다네요. 결혼하고 아이도 있어서 따로 살고 있고요. 누나라고는 부르는데 사실 남보다 못해. 누나는 나랑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 어머님이 아버님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잘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 상태로 만나서 재혼하신 거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돈만 보고 이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 남자친구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새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려고 재혼하신 걸 텐데 아버지는 저렇게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딸은 혹여나 재산이라도 가로챌까 싶어 의심만 한다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요. 그때 집에 돌아오신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선입견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어디를 다녀오신 줄은 몰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화려했어요. 어깨까지 오는 붉은 머리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머리에 끼고 화려한 보석 목걸이와 귀걸이를 치렁치렁 하셨더라고요. 의상은 말할 것도 없이 화려함의 극치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굉장히 젊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9연세에 얼굴이며 목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시더라고요. 조금 전 2층에서 만나 뵌 남자친구의 새아버지와는 정말 부부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조금 과장해서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요. 어머, 내가 손님 모셔놓고 늦었네.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다니는 병원 원장이 이 시간밖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희도 금방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왜 다녀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혹시나 어머니께서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싶어서 걱정되어 물어봤는데 병원이 그런 병원이 아니더군요. 역시 나이를 거스를 정도로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는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턱이 너무 처져서 주사 좀 맞느라고 늦었어요. 요즘 엄청 유명한 V라인 주사 그거 맞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지 뭐예요? 이제 보니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닮은 거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해맑고 엄청 밝으셨어요. 애교도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힘드셔서 본인을 꾸미고 가꾸는데 투자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줌마, 집에 손님 왔는데 어쩜 아무것도 안 내놨어요? 도대체 뭐 뜨라는 거야? 내가 둘째 마누라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빨리 먹을 것도 좀 내와요. 어머니, 아까 커피 마셨어요.
저희가 위층에 올라가고 아버님 뵙는 동안에 다 치우셨나 봐요. 어머, 아가씨는 뭘 또 집안이라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래. 아, 비서라더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막 감정이입되고 그러나 보다. 동질감 느껴져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투는 참 묘했습니다. 되게 말을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저를 대하는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분명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 혹은 예비 며느리가 아닌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아가씨 정도로만 대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가씨가 들고 있는 가방, 그거 무슨 브랜드야? 난 난생 처음 보네, 그런 가방. 아, 이거 브랜드 아니에요. 저는 원래 명품은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쁘면 사거든요. 어머, 그게 예뻐? 젊은 사람이 취향이 참 특이하네. 엄마, 우리 자기는 엄마랑 나랑 달라. 국민도 알지? 우리 자기 거기 나왔다니까? 완전 배운 여자야. 그래? 그렇게 좋은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왜 남의 밑에서 시중이나 듣는 일을 할까? 어머니, 사실 그게... 저는 제가 비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자친구 어머니께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분주해지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 남자친구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금방 나오시긴 했는데 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조금 전 방에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허름하고 낡은 옷으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게 브랜드 가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만 저런 시장에서나 살 법한 옷들이 어디서 났나 싶었죠. 잠시 뒤 남자친구의 누님이 등장하고 나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딸 앞에서 소박하고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누님이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서는 괜한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겠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딸에게 아들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곧바로 남자친구의 누님이 제게 그럼 예비 며느리인 거냐고 물었지만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면서요. 남자친구는 그 앞에서 철딱서니 없이 프로포즈도 했다고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셨어요. 저는 그 순간 분명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역시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였죠.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보다 연상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여자 나이 30대면 아이나 하나 금방 가지겠냐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새어머니야말로 창피한 줄 모르고 환갑 앞두고서 백수 아들까지 달고 남의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걸 왜 따져요? 요즘 세상에 연상 연하가 뭐가 흠이라고요.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백수야? 요즘 사업하잖아. 얘가 가만 보니까 완전 사업 체질이더라고. 투자금만 넉넉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지금 투자금이라고 했어요? 야, 너 김준우 아니고 이준우잖아. 너는 돈 때문에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친아버지를 버리냐? 혹여나 정신없는 우리 아버지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내 재산에 손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네 어머니 단속도 좀 잘하고. 저는 제가 아무래도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흔하게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눈에는 남자친구 누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남자친구가 돈을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딱히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기를 죽이고 구박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워서 혼났습니다. 아직 남의 집 일인데 제가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남자친구 말이 처음부터 누님은 재혼을 반대했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다 늙은 할아버지랑 재혼하려는 자체가 재산 빼앗으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재혼 전에 이미 이 집 명의를 누나 앞으로 돌렸대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재혼 허락 안 하겠다고 했어요. 잠시 뒤 남자친구의 누나가 돌아가고 저도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눈물을 쏟으시며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폭 안겨 계셨습니다.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요. 여보, 당신 딸내미가 나한테 하는 거 봤지? 제가 저런다니까. 당신이 빨리 일어나서 나랑 우리 아들 지켜줘야지. 남자친구 어머님의 애교에 아버님은 누워서도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손가락까지 까딱거리시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어나서 저 못된 딸년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도 못 해주면서 당신이 무슨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때 말한 그 건물은 꼭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줘야 돼. 알았지? 나랑 약속해. 응? 정말 어머님의 말귀를 다 알아듣기는 들으신 건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눈물을 쓱 닦으시더니 아버지의 이마에 쭉 입을 맞추셨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나예요. 지금 당장 우리 남편 건물 증여 관련 서류랑 유언장 가지고 우리 집으로 바로 와요. 지금 당장. 저는 놀라서 그대로 방을 나왔습니다. 사실 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본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저는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조금 전 누님이 왔다 간 일만으로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 어머니의 일까지 이야기하면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았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가 혼자 거실에 있을 때 제게 오시더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 아직도 있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가씨가 눈치가 없네요. 우리가 집안일로 정신이 없어서 외부인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문이 막힌 채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먼저 집에 간다고 메시지만 보냈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걸 알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먹으며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제가 돌아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누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답니다. 내가 네 엄마 단속 잘하라고 했지? 이 집안에 너희 모자지간 편은 아무도 없어.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 아빠 변호사가 건물 증여 서류 가지고 너희 엄마한테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남자친구의 누님은 건물에 건자도 가질 생각하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아버지 재산에 욕심내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버리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함께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된다면서 서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누나와 아버지와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네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만들어갈 가족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줄곧 어머니와 단둘이서만 지내다가 이제야 가족이 생겨 좋았을 텐데 그런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속상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그런 가족이 되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친구와 가족이 되면 남자친구 어머니와도 가족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감수해야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도 남자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꿈꿨으니까요. 명절 연휴에 남자친구가 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친구가 여자친구와 가려고 호텔 예약을 해뒀는데 일이 생겨 못 가게 됐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양도를 받았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 항상 두 분이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여행 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면서 이번엔 꼭 둘이 가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호텔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알고 보니 시즌에는 예약하기도 힘든 호텔이더라고요. 그런데 체크인을 하다 보니 예약자 이름이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친구 여자친구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행은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올라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목소리가 핸드폰 밖 제 귀에까지 다 들렸어요. 너 어디야? 명색이 장남이라는 놈이 명절인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나 우리 자기랑 여행 갔다가 지금 집에 올라가는 길인데 무슨 일 있어? 여행?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그렇지. 걔는 결혼도 전에 어떻게 남자랑 여행을 다니고 그런다니? 걔 부모는 딸내미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 엄마는 무슨 어울리지도 않게 그런 고루한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나랑 우리 자기는 결혼할 사이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그래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를 마땅치 않아 하시는데 이번 일로 더 미움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기도 하니 가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아하더라고요. 제게 역시 현명하다면서 손가락까지 축혀 올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지금아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죠.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남자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한 발 더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한 분이셨어요. 겪으면 겪을수록 제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집에 온 게 달갑지 않으신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셨어요. 저는 한번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말도 없이 명절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으니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난 케이크는 신세계백화점 거 아니면 안 먹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아줌마, 이거 같이들 나눠 먹어요. 제가 사온 케이크를 보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까 궁금했습니다. 저에 대해 아시는 거라고는 나이나 직업 정도밖에 없으실 텐데 그것만 가지고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티를 내시는 걸까 싶어서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미움받아 본 적이라고는 없거든요. 저는 방법을 바꿔서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를 예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어머, 신세계 케이크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나중에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듣기로는 20대 초반부터 비서 일만 했다던데. 그래도 직급이 있어서 월급은 좀 받나 보네요? 월급쟁이가 그런 비싼 케이크도 사먹는 걸 보면. 계속 듣다 보니 슬슬 남자친구 어머님의 이상한 말투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이상하게 섞어 쓰는 희한한 말투 말이죠. 어머니, 작은 회사는 몰라도 기업에서는 비서실 파워가 되게 막강해요. 거기다가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실세나 다름없죠. 저는 어머님과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려드리다 보면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말에 자꾸만 피식피식 비웃으셨어요. 콧방귀도 간간히 뀌시면서요. 원래 신입병 걸린 애들이 알아서 회사에 충성하는 거지 뭐. 뭐 그런 충신들 덕분에 회사도 돌아가는 거고. 저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기야 했지만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편을 들겠다고 제 말을 좀 거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동네에서 작은 가게만 하느라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뭘 한다고 자꾸 우리 자기한테 뭐라고 해. 난 우리 자기가 정장 딱 입고 멋있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던데. 너는 사업한다는 놈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다 늙은 아저씨들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딴 게 무슨 직업이라고. 멋있긴 뭐가 멋있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게 하는 말씀이 맞나 싶어서요.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야 하는 건 저인데 오히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라 가봐야 하니 제게 그만 돌아가라고요. 아가씨가 자꾸 우리 집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 마음대로 이 집에 드나드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나는 나이도 많고 평생 열심히 일만 한 아가씨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어요. 나는 부잣집에서 곱고 귀하게 자란 아가씨랑 내 아들 이어줄 생각이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인사하러 올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저 그동안 일하면서 번 월급은 그대로 다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도 있어요. 그것도 자가예요. 이 정도면 준우 씨에 비해 결혼 조건은 제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엄마. 난 아직 엄마랑 아버지한테 얹혀 살잖아. 우리 자기 정도면 완벽하지. 그리고 왜 나랑 결혼할 사람은 엄마 마음대로 정해. 난 무조건 우리 자기랑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의 말에도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쫓기듯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왔어요. 벌써 두 번째였죠. 이 집에서 천대를 당하는 거 말이죠.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풀어주려고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실없는 소리까지 해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어머님은 재혼하시기 전 동네에서 이런저런 장사를 전전하셨대요. 어떨 땐 순댓국도 팔다가 그러다 망하면 또 호프집을 하고 그러다가 새아버지를 만나셨대요. 새아버지가 시장 골목에 건물이 있어서 자주 가게에 왔었는데 사채놀이 비슷하게 하면서 가게 상인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했었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어머님이랑 눈이 맞아 재혼까지 하신 거였죠. 남자친구는 그래서 어머님이 자격지심이 좀 있답니다. 옷이며 말투도 고상해 보이려 노력하시는 거라네요.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를 대하시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방식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미래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30대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도 빨리 낳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만 남자친구와 만약 결혼하게 되어도 전혀 화목한 가정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제 손에 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어버릴 뻔했지 뭐예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모두 알리기 위해서 남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연락 없이 불쑥 말이죠. 너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여길 또 온 거야? 넌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니? 남자한테 빠져서 네 자존심도 다 버릴 만큼? 자존심이요? 자존심 없는 건 어머님네 모자지간 같은데요. 뭐야?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만 선을 넘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내 아들 잡아서 어떻게든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본색은 이제 어머니께서 드러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상한 척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획 돌변했습니다. 쨍그랑 들고 있던 찻잔까지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인연이 어디서 보자 하니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해. 그래, 이게 바로 내 본색이다. 어쩔래? 그때였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남자친구는 상황을 보자마자 놀라서 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제 몸에 남자친구의 손이 닿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저기 많이 아팠지? 저는 제 얼굴을 쓰다듬는 남자친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더 이상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순간 제게 성큼 다가온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소리가 온 집안에 울릴 정도로요. 어쭈, 이년 봐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니년처럼 나이도 많고 커피 타는 천한 여자애랑 결혼을 하니? 난 절대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다. 예비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결국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아껴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군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말 다 했다. 그러니까 말귀 다 알아들었으면 우리 집에서 그만 썩 꺼져. 너 같은 건 길거리에 나가면 널리고 널렸어. 원래도 제정신 아닌 집구석인 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을 번쩍 뜨고는 또 제 뺨이라도 내리치려고 하는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한 대야 어쩌다 맞아줬다고 해도 두 대는 맞아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꽃뱀한테 말입니다. 저는 제 얼굴로 날아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낚아챘어요. 소시적 유명한 꽃뱀이라길래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겠다 싶었는데 이제 감이 아예 떨어졌나 봐요? 나더러 커피나 타는 천한년이라고요? 웃기시네. 내가 모신다는 우리 회사 회장님이 바로 우리 친아빠예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도 남자친구도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을 멍하니 있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제가 꽃뱀이라고 말한 것도 놀라웠겠지만 제일 놀란 건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희 아버지 회사라는 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했던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속이긴 내가 뭘 속여.
굳이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 일까지 너한테 이야기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설마 날 못 믿은 거야? 내가 자기가 돈 많은 집 딸인 거 알면 어떻게 할까 봐? 왜? 이제와 생각하니 아쉬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많은 유부녀 비위 맞춰가면서 힘들게 빨대 꽂을 필요 없었는데. 뭔 소리야? 유부녀라니. 남자친구는 순간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를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전개냐고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비서로 일한 회사는 아버지 회사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희귀한 병이라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달리기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수술을 2번이나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매일 드셔야 하는 약도 있고 수시로 건강 체크가 필요한 분이세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문대 간호과에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아주 잠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의 부탁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아서 재혼하셨다지만 재혼하자마자 루게릭병 판정을 받으신 건데 곁에서 평생 돌보기로 하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친딸인데도 사실 비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제 꿈까지 접어야 한다는 게 속상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큰 회사를 운영해 오시다 보니 책임감이 엄청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회사에는 큰 타격이 있으니까요. 제가 곁에서 살뜰히 볼살펴 준다면 아버지는 병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까지 듣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다행히도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좋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배운 기술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오신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자기 멋대로 조롱하고 비우는 것도 모자라서 저를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제 남자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여행 다녀오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차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발 아래에 뭐가 있는지 자꾸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저는 몸을 숙여 의자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아래에 웬 여자 립스틱이 떨어져 있더군요. 분명 제 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립스틱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립스틱에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바로 호텔에서 보았던 예약자 이름과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 립스틱에 대해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냥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조수석 앞 서랍에 넣어뒀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길래 하마터면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죠. 저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내내 남자친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제게 숨기는 게 분명 있다는 거니까요. 분명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저도 잘 알지만 이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제가 립스틱에서 봤던 이름과 호텔 예약자였던 여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자 연락처만 알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참 허술하더군요. 그 여자와 셀 수도 없이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5천, 딱 5천만 구해주면 된다니까? 누나, 나 못 믿어? 이거 다 사업 자금이잖아. 우리 사업 잘해보려고. 남편이 자꾸 의심해. 5천이면 모를 리가 없잖아. 우선 1,000만 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상황 보고 연락할게. 사랑해. 저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왈칵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그 여자와 매일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내연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명목은 항상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다 생활비로 쓴 것 같았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자친구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새아버지께서 생활비도 넉넉히 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깜빡 속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돈 많은 유부녀에게 저와의 데이트 비용까지 받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명절 때 갔던 호텔도 내연녀가 남자친구와 가려고 예약해둔 거였는데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여자이다 보니 쉽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호텔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였고요.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뭘 했나 싶더군요. 남자친구 생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유부녀를 계속 만나면서 정말 저와 결혼이라도 하려고 한 거였을까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죠. 저는 눈물을 훔치고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재빨리 핸드폰에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중에 발뺌할 것까지 생각해서 통화 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다요. 저장한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남자친구에게 받은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대해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친구를 망신 주려고 했어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성에 차질 않겠더라고요. 문제는 제 남자친구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장한 메시지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보이는 대로 저장해서 전송했더니 남자친구가 모르는 번호의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저장되어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르는 번호로 저장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혼했다는 아버지 말이죠. 네 엄마 왜 전화 안 받냐? 영감탱이 시중 주느라 엄청 바쁜가 봐?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던데. 아직도 그 영감탱이 딸내미가 돈 줄 막고 있는 거야? 좀 기다려. 나랑 엄마도 미치겠어. 재수없는 누님께서 중간에서 아주 짜증나게 한다니까. 우선 네 돈이라도 좀 보내봐. 돈이 있어야 아버지도 뭘 할 거 아니야. 나도 돈 없어서 요즘 데이트 비용까지 그 유부녀한테 알랑방에 끼면서 받은 돈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조금만 더 작업하면 영감탱이가 건물 넘겨줄 것 같다고 했어. 그러게 가난한 여자랑 연애를 뭐하러 하냐. 돈 많은 물주나 하나 잡아서 빨리 장가 나가라니까. 남자친구네 집안은 몽땅 다 사기꾼 집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가족은 몽땅 다 사기꾼 집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 두 분을 아주 그대로 빼다 박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본 남자친구는 아주 앞뒤가 철저하게 다른 인간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식상 이혼만 하고 연락까지 하고 지낸다는 건 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걸 가지고 제 앞에서 구구절절 불쌍한 척 한 것까지도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헤어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 갔을 때 배웠던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 한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야 미리 알았으니 다행이었지만 혹여나 그 꽃뱀 모자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꼴은 못 보겠더군요. 생각보다 일은 간단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내용을 모두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그 연락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이제 바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 앞에 드디어 남자친구 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님은 성큼성큼 다가가 어머니 얼굴에 웬 봉투를 던졌습니다. 누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디서 뭘 듣고 이래? 누나? 이 꽃뱀 아들 새끼 주제에 어디서 소름 끼치게 나더러 누나래? 그래, 하긴 네 말대로 고생은 고생이었겠더라. 두 집 살림하느라 아주 정신 없었겠어. 남자친구는 누나가 던진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남자친구의 누님은 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고 바로 어머니 뒤에 사람을 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혼한 남편과 밥도 먹고 드라이브 하는 사진이 많이도 찍혔더라고요. 이 사진이 뭐? 이혼했어도 자식이 있는데 만나서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지. 내가 뭐 죄졌어? 어머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단순히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만난 거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남자친구 누나가 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요즘은 이혼한 부부끼리도 모텔도 가고 그러나 봐? 저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막장이고 돈이면 뭐든 하는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도 선은 언제나 승리하는 게 맞았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아버님 담당 변호사께서 아버님이 타신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등장에 다들 놀란 눈치였죠. 우리 여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보네. 오랜만에 휠체어도 타셨으니까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그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휠체어 옆에 착 붙어서 아버님에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야? 내가 방금 던진 사진 못 봤어요? 설마 내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오기 전에 아버지랑 변호사한테 먼저 보냈지. 뭐야? 벌써 보냈다고? 누나, 도대체 왜 이래? 나는 건물만 받으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누나가 다 가져. 건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호구로 보여? 어디서 사기꾼 주제에 남의 재산을 넘봐? 그리고 그 순간 변호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유언장 변경을 하셨다네요. 모든 재산은 다 딸 앞으로 증여할 생각이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 더는 제가 간섭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제 일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글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이 집에서 달려나오더니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자기야 어디가? 나랑 같이 가야지. 어머 아가야 너도 참 성격이 급하구나. 우리 그때 신세계 가서 케이크 같이 먹기로 했었잖아. 우리 지금 가서 너희 결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나눌까? 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빠른 꽃뱀 모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이 집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어떻게든 저에게라도 붙어보려고 했나 봅니다. 자기야, 자기도 알잖아. 난 자기가 가난한 줄 알고도 사랑했어. 그래서 돈 많은 여자들 다 버리고 자기랑 결혼하려고 한 거라니까? 나 진심으로 자기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내가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이걸 어쩌나? 상황이 아직 끝이 아닌데. 어머, 저기 이제야 오시네. 여기에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준비한 마지막 복수가 이제야 도착했더군요. 지금 씩씩거리며 다가오는 남자는 바로 남자친구가 만나던 그 호구 내연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호구 내연녀의 SNS를 찾아 그 여자의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전하고 불륜 상대인 남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 집에 오면 그 불륜남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딱 마침 도착했더군요. 그날 이후 꽃뱀 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둘 다 소송에 걸려 잘못하면 형까지 살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유부녀가 남편의 회사 돈까지 손을 대 남자친구 사업자금을 대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부녀와 남자친구는 횡령 혐의로 소송 중이었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혼인 빙자 사기로 소송 중이라네요. 제 이런 막장 이야기를 혹여나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언니는 제게 괜찮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참 거지 같은 일에 휘말려 하마터면 인생 망할 뻔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게 돼서 그 꽃뱀 모자와 인연을 끊었으니 말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